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릭하셨군요. 제가 뭘 하지 말라고 하자 여러분이 바로 관심을 갖게 된 걸 보셨죠? 물론 호기심과 청개구리 심보로 그렇게 했겠지만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전 제가 원하는 걸 여러분이 하게 했어요. 그저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도록 해서 말이죠. 이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여러분의 뇌도 이용하는 많은 심리 작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주말이라고 해보죠. 여러분은 친구들과 호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친구 하나가 절벽에서 호수로 다이빙 하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싫다고 합니다. 물이 꽤 얕아 보이거든요. 왜 다치거나 쌀쌀한 가을날에 흠뻑 젖는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하지만 친구가 비웃기 시작합니다. 겁쟁이라고 놀리면서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다이빙을 할 거예요.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요. 왜죠? 모든 조작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부분, 바로 감정을 겨냥합니다. 두뇌로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고 확실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조작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걸 멈추게 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되면 감정에 휩싸여서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덫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멈춰서 생각하세요.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정말 이게 내게 필요할까? 또 다른 조작 방법은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실상 우리가 보는 모든 광고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페이스크림을 쓰면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이 향수를 쓰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할 거예요. 이 운동화만 있으면 학교에서 제일 멋진 남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씁니다. 왜냐하면 예쁘고 멋지게 보이고 싶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그런 의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멋진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게시물을 올리는 그녀 아시죠? 그녀에게는 언제나 꽃을 사주는 완벽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녀는 VIP 레스토랑에 가죠. 최고의 보석, 최신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여행하며 놀라운 사진들을 올리죠.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을 적어도 한 명은 팔로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녀가 멋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사면 분명히 행복해질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저 좋아요, 조회수, 댓글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좋아하길 바라죠.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인스타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최신 휴대폰을 구매하지 마세요. 스스로 선택하세요. 자, 여기서 스스로 선택하는 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가끔은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죠. 여러분의 두뇌가 여러분에게 속임수를 쓰거든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정보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를 들어보죠. 이 사람은 벤입니다. 그는 개를 정말 좋아하고 개가 고양이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개는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그걸 증명하는 연구를 발견했어요. 개를 키우는 게 고양이를 키우는 것보다 좋아요. 물론 고양이가 개보다 낫다는 다른 연구도 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아요. 고양이와 개가 동등하게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백 개의 연구가 있지만 그 또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는 하나의 연구를 발견했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은 논란이 되는 주제에 관해서도 항상 발생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 나쁜 점만 알아보고 모든 좋은 점을 무시합니다. 아하, 봤죠? 제 생각이 옳았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면 좋은 점만 보게 되고 나쁜 것은 모두 무시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런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긴장을 풀고 큰 그림을 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해볼까요? 몇 가지 상황을 제시할게요. 여러분이 쉽게 조종당하는 편인지 알아보죠. 친구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 할머니가 아프셔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콘서트에 갈 수 없어요. 친구는 가장 친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티켓을 무료로 주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그 밴드가 별로예요. 표를 받고 콘서트에 갈 건가요?
아마 표를 정말 받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짜 표니까 가고 싶은가요? 두 번째를 선택했다면 조종을 당하는 셈입니다. 원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레스토랑이 무료 음식을 제공하자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혹은 기다리지 않고도 살 돈이 있는데도 말이죠. 티켓, 식품, 상품 같은 무료 경품 받기에 참가하려고 할 때는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걸 얻기 위해 1,00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럴 가치가 없어요. 좋아요. 다른 시나리오예요. 부유하고 불행한 것과 가난하지만 행복한 것 중 어느 것을 원하세요? 잠시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원한다면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세요. 좋아요. 결정했나요? 하지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나요? 왜 선택을 해야 하지? 둘 다는 어때? 부유하고 또 행복한 것.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면 그것 말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 가질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가끔은 그럴 수도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잡지를 구독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버전은 2만 원이고 인쇄 버전은 7만 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구입하면 두 버전 모두 단돈 7만 원입니다. 어떤 제안을 선택하실래요? 또 하나의 제안이 있어요. 온라인 버전은 2만 원이고 두 버전 모두는 7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첫 번째 콤보를 골랐는데 두 번째엔 온라인 버전을 골랐나요? 네, 첫 번째 제안에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의 뇌는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두 개를 7만 원에 사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버전만 있어도 충분해요. 우리가 속는 이유는 각 옵션을 개별적으로 보는 대신 값을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엘라는 28살이에요. 싱글이고 친절하고 똑똑하죠. 항상 수학을 잘했고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엘라에 관해 어느 것이 사실일까요? 1번, 엘라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2번, 엘라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은행 분석가로 일해요. (2번을) 뽑았다면 완전히 속았어요. 만약 경제학을 전공하고 수학을 잘한다면 아마 그런 직업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두 번째는 가능성이 훨씬 낮아요. 엘라에 대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설령 다 그럴듯하더라도 말이죠. 어떤 것이 진실이기를 원하고 진실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꼭 진실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인지 뒷면인지를 맞춰야 합니다. 벌써 5번이나 던졌고 매번 앞면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뒷면이겠죠?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미 5번 연속으로 일어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연속해서 5번, 아니 100번이 나올 수도 있죠. 여전히 절반의 확률이에요. 장을 봐온 사람이 없는데 왜 하루에 10번 냉장고를 확인하는지 아세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기억이 안 나서가 아닙니다. 거기 이미 있는 것을 먹을 만큼 욕구가 충분히 낮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